여러분, 이 공간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아실 텐데, 이게 비행기 탔을 때 수화물 맡긴 거를 도착하고 나서 찾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영어로 baggage clai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belt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방이 나와요. 여기서는 진짜 한국 사람들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독보적으로 다르게 선진적인 거 아세요? 이거 저희 미국 사람들도 이런 것에서는 꽤 선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요. 이게 여기 이제 벨트가 돌아가면서 러기지 가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도착지에 도착하더라도 거의 1시간 넘게 자기 가방 안 나오는 경우 많이 있어서 그냥 여기 계속 서서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니까 자기 거 나오면 바로 찾아가고 싶어서 앞에 서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이 벨트 바로 앞에 서서 기다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방이 나오는지 볼 수가 없어요. 받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공항에서도 여기 좀 뒤에서 서 있으라고 줄을 그어놨어요, 바닥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 정말 짜증나서 저도 그냥 벨트 바로 앞에 서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줄을 지키는 유일한 나라 찾아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진짜 잘 지켜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아마 중국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중국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얘기해서 제가 중국 사람 싫어하는 줄 아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민족차별도 안 하고 중국도 딱히 막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본 거 그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그때 엄청 많이 왔었어요. 왜 그런지 다 모르겠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때 벨트 앞에서 우르르 몰려가서 완전 그 시합을 방해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계속 중국 사람들이 서 있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버리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방이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그 줄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와서 자기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그 줄 뒤로 갔어요. 굳이 이 상황에서는 그 줄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제대로 지키더라고요. 그때 그거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알게 된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거를 더하고 또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해진 것을 일단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난장판 비우면 자기도 난장판 할 수 있는 건데 남들이 한다고 해서 공공 질서를 안 지키면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전부 배 앞에 서 있는데 밖에 서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전부 한국인들밖에 없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게 저는 한국인들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면 비행기 비상 착륙하고 내릴 때 그냥 몸만 내려야 하거든요. 자기 짐 아깝다고 머리 위에 있는 짐칸 짐 꺼내서 나가면 타투수가 맺어지고 비행기가 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면 일단 무조건 승무원들 지시 따라서 몸만 빠르게 나가야 해요. 짐 찾으려고 짐 문 열면 진짜 그때는 모두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짐칸을 열면 다른 사람들도 짐 찾아가려고 하고 진짜 완전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아에서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도 어떤 한국인 아닌 아시아 사람들이 몸만 빠르게 나가야 했는데 굳이 또 짐 가져가겠다고 짐 찾고 그랬었는데 한국인들만 그냥 몸만 나갔다고 해요. 한국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법으로 정해진 것이긴 한데 뭔가 안 지켰다고 해서 엄청 큰 불법은 아니야.
그런데 그걸 내가 만약 했을 때 나만 한다는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하면 완전히 말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지키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같이 지키면 정말 세상이 좋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luggage belt 같은 곳이죠. 뭐 여기 사람 한 명 서 있다고 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사람들 전부 여기 서 있으면 문제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진짜 지키는 게 원래 어려운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지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모여서 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뭐 그런 것들 말이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경제가 힘들었을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도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금모으기 운동 이거는 굳이 자기 금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내나 안 내나 결과는 거의 똑같을 텐데 내가 안 낸 금 하나 때문에 금 모으기 운동이 망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단합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했죠. 이런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지하철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문화인데요. 지하철에 있는 뉴욕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양옆에서 기다리던 바깥 사람들 나중에 가면 그런 문화요. 뭐 마치 이 사람들 가운데 그거를 시키는 교통 경찰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빡빡 움직이죠? 나 혼자 내리는 사람들 무시하고 먼저 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지 않으면 남들도 그러지 않을까 봐 자기부터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한국 사람들의 단합력이 정말 부러워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완전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아마 한국 팬들은 이런 게 몸에 자연스럽게 행동이 되는 거라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딱 투표 같은 느낌이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나 하나 투표 안 한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단합의 힘을 믿기에 투표를 하는 거죠. 미국이 대선 투표율이 매번 50%에서 60%인데 한국이 거의 70%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만 봐도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넘납 후진국들에서는 나 하나쯤 대충 해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에이 나 정도는 뭐 대충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나부터 잘하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뭐 공중 화장실 같은 곳을 가도 한국은 제일 깨끗해요. 그거 아세요? 미국 뭐 같은 곳에서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20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쉽게 더러워져서 그래요. 왜 이거는 미국인들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니는 몰은 외국인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대부분 깨끗하게 쓰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부가 진짜 뭐 거의 2시간? 아니면 뭐 5시간에 한 번씩 청소하러 간다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가끔 청소하는데 화장실 계속 뭐 깨끗하게 유지를 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진짜 왜 그런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거를 크게 느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에 저랑 친구들 5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밥이 나오기 전에 한 명의 친구가 컵을 나머지 5명한테 나누고 물통에 있는 물을 따라줬어요. 이거 아시죠? 물을 식당에서 공짜로 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 이것도 진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말할게요. 지금은 일단 제가 조금 충격적인 얘기 먼저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물을 나눠줬는데 또 한 명은 무슨 케이블 아래에서 서랍 같은 게 빽 하고 튀어나왔어요. 신기한 한국의 페이블인데 그때 처음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게 저도 쓰고 있는 페이퍼예요. 한국에 처음 가면 초보들은 대부분 거기 페이퍼 서랍보 다 놀라요. 아무튼 다른 친구는 거기서 숟가락이랑 찹스틱 꺼내서 나머졌는데 아니 진짜 무슨 이럴 때가 있어요. 숟가락 넣기 전에 밑에 휴지를 깔아서 쳤어요. 그거 해준 사람이 남자였는데 처음에 그거 보고 너무 과한 친절을 해줘서 아, 이 사람 나한테 관심이 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제 착각이었어요. 아, 그때 그 남자 학생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들 그렇게 휴지 아래에 깔더라고요. 테이블에 걸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학생 심지어 수저를 자기 자리에 제 이름 밑에 놨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가장 마지막에 챙기는 거죠? 또 심지어 그 물 따라주던 친구도 물을 마지막에 자기한테 따라서 마셨어요. 와, 진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남을 배려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운이 좋아서 매번 이런 거를 본 건가요? 아니죠. 이거 진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었으면 한 명이 수저를 꺼내서 남해준다는 거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무조건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인들은 진짜 어떠냐면 만약 누군가가 숟가락이랑 젓가락 앞에다 맞추면 자기한테 관심 있어서 큰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군가가 만약 미국 가실 거면 이거 조심하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평소 했던 대로 한국인답게 친절하게 챙겨주다가는 미국 사람들 오해를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진짜요. 이렇게 한국에 남을 배려하면 이런 생각이 어쨌든 나부터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금모으기 운동처럼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운동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파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여러 번 경제 위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거를 전부 국민들의 단합력과 남에 대한 배려심으로 이겨냈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헌이 커지더라도 단합 같은 것들로 해결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이기적인 경제 활동이 결국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믿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점. 그런데 이거는 안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니까요. 당연히 한국에 간 미국인인 저는 다른 문화권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딱 미국인이 보기에 좀 가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남들을 너무 많이 배려하는 나머지 결국 자기 자신을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게 너무 과해서 슬픈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봤던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잘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기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형편이 좋지 않으면 자기 형편 먼저 좋아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형편이 더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라 배려심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가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을 까먹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공동체 의식이랑 배려심이 별로 없는 이기적인 나라라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만큼은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미국에서는 self-car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미국에 없는 한국어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국에 없는 미국 단어도 있거든요. 아마 self-care라는 단어랑 완전히 맞는 단어가 한국에 없을 거예요. 자기관리라든가 자가관리 아니면 자기 보살피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의적인 느낌으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예요. 미국은 self-care에 대해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요. 남들을 신경 쓸 시간을 줄이고 나한테 신경을 쓰는 것이죠. 한국 사람을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사고 싶은 것보다 누구한테 무엇을 사줄지 선물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어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자기가 누구랑 같이 산다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물어보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를 희생해서 남을 배려했을 때 남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고 해요. 여러분, 그 진짜예요? 이거 미국 사람들은 진짜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건데 나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배려하고 그 남이 내가 희생한 거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분 좋아하면 그거 보는 게 행복하다니. 아니, 한국 사람들 무슨 천인사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가 있어서 그거 꼭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나의 옆집의 초등학생 꼬마아이가 값 뜯어진 가방을 메고 다니던 게 생각이 나서 선글라스 포기하고 새 책가방을 사서 그 초등학생 아이에게 선물해서 주는 게 그게 더 행복하다는 말인가요? 이게 만약 진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거라면 이거 하면 정말 이거대로 신기하네요. 저는 이런 내용들로 미국에서 미국인 배상원을 유튜브 만들고 싶은데 그냥 미국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 믿을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급하게 어디 갔었어야 했는데 교통카드가 없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교통카드를 빌려줘서 그거 쓰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교통카드를 써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냥 가야 하는 곳이 지하철 2정거장밖에 안 돼서 그냥 걸어갔다고 하는데 와 진짜 어찌나 미안하던지 그때 거기에 미안함을 넘어서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저를 도와준 거는 진짜 고마웠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도와준 것일까? 자기도 교통카드 써야 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말 안 하고 저한테 빌려줬던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데 지금 영상 이거 다 만들고 업로드하고 나서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그때 교통카드를 무리하게 빌려준 그 천사 같은 친구 잘 지내고 있겠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완전 최고 감사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